혹시 요즘 오해를 받아도 더 이상 해명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본인이 틀렸다고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저 단 한마디도 더 보태기 귀찮아졌기 때문은 아닌가요? 카카오톡 대화창에 긴 변명을 적었다가 이내 전부 지워버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회의실이나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억울한 마음에 방금 하려던 말을 조용히 삼켜버린 적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누군가 자신에 대한 설명을 멈추었다면 그의 내면에는 이미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떠서 침묵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들은 침묵하기 전에 먼저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려고 했고 꼬여버린 오해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하게 만들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명확하게 설명해도 상대방은 여전히 내 말을 오해하고 있다는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귀를 닫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진심을 설명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도 진짜로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데 굳이 감정을 낭비하며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질없는 과정을 겪으며 그들은 점차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하고 결국 무거운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춘 사람들은 흔히들 기성세대가 섣불리 판단하듯 차갑거나 매정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몹시 지쳐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말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에 지치고 아무도 내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뼈아픈 느낌에 지친 것입니다. 내 소중한 진심이 담긴 말들이 상대방의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왜곡되고 결국 무시당하는 억울한 상황들에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무기력한 상태는 감정적 번아웃과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 쏟아부은 그 모든 노력들이 상대방에게 전혀 가닿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설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스스로 스위치를 끄고 깊은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행위의 투자 대비 수익률이 0%라는 것을 뇌가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삶의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나서는 셈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더 이상 사랑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신경 쓰고 배려하는 그 일 자체가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운 짐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인의 잣대에 나를 끊임없이 맞추어야 하고 억울해도 억지로 체면을 지키며 살아내야만 하는 팍팍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감정적 번아웃은 우리에게 더욱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숨 막히는 기준에 맞춰 나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억지로 오해를 풀기 위해 소중한 감정을 낭비하는 일은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는 혹독한 감정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웃으며 구구절절 해명하는 대신 평온한 침묵이라는 가장 조용하고 안전한 동굴로 숨어드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아주 잔인하지만 명확한 삶의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내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 말에 반박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내 이야기를 듣는 척합니다. 그들은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자신만의 확고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가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소통의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논쟁들은 그저 무의미한 에너지 낭비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객관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대화라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 기를 쓰고 달려듭니다. 이런 허탈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 행동을 하나하나 방어하거나 선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설명이라는 것은 오직 내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열린 귀를 가진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 정답을 굳게 정해놓고 그것을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와 같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 상황은 더욱 답답해집니다. 그들 앞에서는 나의 억울함이나 진심 어린 해명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도 그들의 귀에는 그저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듣지도 않을 사람에게 변명으로 치부될 바에는 차라리 굳게 입을 다물고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 상처 끝에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과거에는 모든 것을 구구절절 정당화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개인의 심리적 경계선이 그만큼 단단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단단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내면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자아인식이 깊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의 허락에 목매지 않고 오롯이나 자신의 결정과 판단을 온전히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모습이 그저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로 얼룩진 아주 고요하고 아픈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단단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오해받고 너무 성급하게 평가당했던 수많은 흉터들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결국 상대방을 결코 바꾸지 못한다는 뼈아픈 무력감을 여러 번 겪은 후에 비로소 찾아온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옳다는 것을 억지로 증명하는 피곤한 싸움 대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을 조용히 선택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오지랖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삶의 선을 넘나들며 함부로 참견하고 가르치려 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팡팡배택한 사람들은 남들의 불필요한 참견과 피곤한 오지랖을 가볍게 무시하고 오직 나만의 길, 즉 마이웨이를 걷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억지로 맞추어 나를 잃어버리는 대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용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이 지적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춘 사람들이 종종 훨씬 더 예리한 관찰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말수를 줄이는 대신 주변에 더 많은 것을 깊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화려한 말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행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행동 패턴을 더욱 신중하고 세밀하게 읽어냅니다. 누가 진짜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본능적으로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 매우 선택적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마음을 열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섣부른 판단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다고 행동으로 증명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됩니다. 이것은 곧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강력한 통찰력과도 같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오해를 풀기 위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머리를 쥐어짜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방어벽을 세우고 변명을 고민하던 그 피곤한 생각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상대방의 진짜 의도와 본성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말이라는 포장지에 속지 않고 그 사람의 진짜 알맹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눈치라는 문화가 가장 긍정적으로 진화한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비위를 맞추고 주변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눈치는 내 삶에 진짜 필요한 사람과 나를 갉아먹는 사람을 정확하게 걸러내기 위한 예리한 레이더가 됩니다. 나에게 해로운 사람을 끊어내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이른바 인맥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이 조용한 침묵의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경고합니다. 자신을 설명하기를 완전히 멈춘 사람들은 때때로 감정적으로 너무 멀어지고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들은 갈등이 예상되는 불편하고 어려운 대화 자체를 아예 회피해버리기도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정으로 중요한 순간조차도 그저 입을 닫아버리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태도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극복하기 힘든 차가운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세상 모든 일에 구구절절 해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는 반드시 내 목소리로 직접 표현하고 전달해야만 하는 중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의 평온함을 지킨다는 방어 기제와 타인을 향해 거대한 단절의 벽을 쌓아 올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 얇고 위태로운 경계선을 자칫 잘못 넘어서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해치는 독이 든 침묵이 되어버립니다. 갈등을 피하겠다는 이유로 선택한 침묵이 역설적으로 나와 진심을 나누고 싶어 하는 소중한 인연들마저 숨막히게 만들고
진짜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마저 서서히 죽여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것을 자처하는 한국 사회의 수많은 어른들에게 이 고요한 부작용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를 좁은 방 안에 가두고 사회적 고립을 자처하다 보면 결국 뼈시린 외로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마음의 평화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절대적인 고독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를 설명하지 않는 것은 매우 건강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올바른 사람들과 여전히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세상과 단절된 채 완전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누구에게 쓸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변명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매정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내 감정과 에너지가 어디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쓰여야 하는지를 아주 혹독하게 배웠을 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증명하고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소중한 목소리를 영원히 침묵 속에 가둬두지도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하며 존중해줄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 그 귀한 목소리를 아껴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치 당신의 일기장 속에 꽁꽁 숨겨둔 속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처럼 느껴지셨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오해 앞에서도 묵묵히 미소 지으며 해명 대신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명 대신 조용히 침묵하며 미소로 넘겼던 당신만의 아픈 사연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 우리가 남몰래 간직해온 마음속 깊은 상처들을 앞으로 함께 치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